일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파인서 강의를 맡게 된 코멧 부회장 육성수입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리고 일단 강의 들어가기 앞서 혹시 파일 다운받을 시간 필요한가요? 필요 없겠죠? 일단 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 쓰실 때 어, 코랩이라는 그 컴퓨터 그냥 크롬에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코랩에서 파이썬을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일단 이거 알려드리고 또 백준이라고 코딩 테스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좀 파이썬에 대해서 감이 잡히실 것 같아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구글 지메일 계정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창에서 코랩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링크 누르면 또 바로 나올 수 있게 해놨고요. 일단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처음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서 새 노트 누르시라고 할 텐데 새 노트를 누르시면 파일이 알아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여기 이 마우스 커서 있는 곳에 대면 바꿀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확장자 IP와 MB는 바꾸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콜앱에서는 파이썬 코드가 셀 단위로 운영이 돼요. 셀 단위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한 셀에서 실행을 하면 이 셀 안에 코드들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셀은 여러 개를 이렇게 여기에 마우스 셀 아래에다 두면 버튼이 뜨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셀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삽입해서 코드 셀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눌러서 여러 개의 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셀 안에다 코드를 적을 거고요. 그리고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콜앱 같은 경우 왜 콜앱을 쓰냐면 컴퓨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컴퓨터의 성능을 따지지 않고 온라인에서 알아서 할당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이란 게 존재하는데요. 그 서버에서 클라우드에 할당해 주는 게 가끔씩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서버에서 클라우드 할당해 줄 때 런타임이란 걸 하는데 거기에 변수 막 이런 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면 이제 다시 초기화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에러가 떴을 때 모르겠으면 그냥 런타임 연결 해제한 다음에 삭제하고 다시 실행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게 있으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지금 하라고 시키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콜앱 들어가셔서 그냥 딱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거 한번 하고 출력만 해보실까요? 한 1분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콜앱에 들어가셔서 음, 그냥 여기 코드를 눌러서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런타임 연결되는 시간이 있고요. 런타임 연결되면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어, 한번 해보시면 뭐 여러분들 얼마나
파이썬을 하신지는 모르겠어서. 내가 잘못 공유했나? 지금 이렇게. PPT만 네네. 코랩으로 바꿨어요. 프린트 헬로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또 색다른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백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역과는 아니라서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코트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코트 사이트를 들어가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이건 PPT였구나. 여기 저희 그룹 들어가셔서 아마 아직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나중에 아이디 알려주시면 바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집에 가셔서 이렇게 문제번호를 누르시면 문제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제가 있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헬로 월드 프린트 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냥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설명하면 좋겠네요. 그룹에 문제집에 보시면 파이썬 1 헬로 월드 들어가셔서 이제 원래 예제 입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알아서 여기 써져 있을 테고 지금 여기는 입력이 필요하지 않고 출력만 하는 거라서 여기 제출 누르셔서 프린트 월드 하고 뭐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앱 사용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신 거 맞죠? 줌이 반응이 없어서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언어라기도 하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파이썬이랑 그리고 자료형과 연산자, 입력과 출력입니다. 제가 1시간 일단 예상하고 있긴 한데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느리게 해야 돼서 일단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화면에 보이는 아저씨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기도반 로썸이라는 아저씨예요. 이 사람이 파이썬의 창시자인데요. 1989년 크리스마스 주에 연구실에 갇혀 있으니까 심심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1991년에 이제 학회 논문 이런 게 나왔는데요. 1989년부터 이 사람이 만드신 겁니다. 그 전에 C라는 언어가 1970 몇 년도에 있었고 시플플이라는 언어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파이썬 언어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지금 보이신 거는 대표적인 언어들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니까 일단 파이썬의 모토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개 정도만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보다 낫다. 명시적인 것이 암시적인 것보다 낫다. 간결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낫다. 밑에 읽어볼 필요도 없이 지금 모토가 정확히 쓰여 있는데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그 컴퓨터 언어니까 컴퓨터 언어인데도 사람이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직관적인 언어를 선호했어요. 파이썬을 만들 때 그런 언어를 만들겠다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 코드를 인간이 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먹게 써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이제 중개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소스 코드를 쓰면 컴퓨터가 알아맞게 변환을 해주는 거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메모리
CPU에게 알려주는 거고,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 기계어를 통해서 실행을 해줘서 CPU한테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뒤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C 언어에 대한 이해를 수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C에 대한 설명이랑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컴퓨터 언어 중에 오래된 언어인데요. 음, 일단 특징들 컴파일러, 절차 제한, 인터프리터, 객체 제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봐서는 뭔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C 언어의 모토도 가져와 봤습니다. 파이썬의 모토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C 언어의 모토는 첫 번째가 프로그래머를 믿어라입니다. 프로그래머를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소스 코드에서 프로그래머가 짠 그대로 그냥 컴퓨터는 실행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 유머라고 적어놓은 건데 프로그래머가 작업을 못하게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처음 생소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단순하게 말하자면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뉩니다. 저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정말 알기 쉽도록 하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기계어가 있을 수 있고요. 기계어는 뭐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서 101, 001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셈블리어가 굉장히 원시적인 언어인데요. 뭐 컴융 이런 사람들은 배울 수도 있겠지만 어셈블리어가 그냥 CPU나 램, 메모리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할당하는 것까지 어셈블리어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사람이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사람이 일일이 다 해주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고급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언어가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 C 같은 경우에 어셈블리어를 변화해서 기계어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컴파일러고요. 사실 인터프리터도 동작하는 방식이 바로 번역해서 실행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컴파일이랑 비슷합니다. 파이썬이 C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이썬이 C 언어로 번역이 되고 다시 C 언어에서 어셈블리어, 기계어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나와 있듯이 한 줄 한 줄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해요. 이제 컴파일러는 전체 소스 코드를 빌드라는 작업을 통해서 뭐 이렇게 넘기고 번역하고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동작 속도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보다는 전체 빌드에서 넘어가는 C가 더 빠르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고치기가 되게 쉽겠죠.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하고 절차 지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초기 언어들은 절차 지향이었습니다. 절차 지향으로 하면 컴퓨터가 알아듣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코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이렇게 훑고 가는 그리고 프로세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프로세스 1부터 4까지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걸 했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짜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순서를 모르면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면 이거를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객체 지향 같은 경우에 여기 이런 색깔 있는 거 포인터로 봐야 보이나? 색깔 있는 게 한 객체죠. 한 객체와 객체끼리의 상호작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파이썬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파이썬의 모든 타입이 다 객체라는 겁니다. 객체? 객체라기보다 클래스라는 말이 좀 더 옳긴 한데 어쨌든 객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의 모든 타입이 모든 변수나 이런 것들이 다 객체다가 특징입니다.
뭐 클래스나 객체에 대해서는 이따가 숙제로 내드릴 거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2주차 강의 때도 나오니까요. 일단 복잡한 얘기들을 뒤로 하고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정수형, 실수형 이런 것들처럼 말 그대로 자료의 형태입니다. 제가 C 언어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C 언어에서 구동을 한 거고 오른쪽은 콜앱을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구동을 한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요. 여기서도 1을 출력하고요. 여기서도 1을 출력해요. 근데 이렇게 완전 코드의 길이도 다르고 작동하는 방식도 다르거든요. 먼저 C에서는 자료형이 무조건 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이거든요. A가. 이 변수 이름 앞에 인티저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예약어라고 이 변수를 정수로 선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t a는 1이라고 했으면 int 그러니까 정수형 a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다 1을 집어넣겠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a를 출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 int main이라는 함수를 끝내겠다 이건데요. 그 파이썬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a 변수 이름 하나 하고 1을 할당을 하면 그 다음에 a 이거 같은 경우에 파이썬에도 printf처럼 프린트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써주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a 이렇게만 해도 1이 나옵니다. C 언어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이런 길다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모리의 한 곳에 그 int a를 선언하면 할당을 해줍니다. 그 할당한 곳에 1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printf를 실행을 한다면 printf에서 1을 꺼내 와서 출력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a는 1이라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 1이 있는 곳, 그러니까 1이라는 정수, 디지트 정수죠. 1이라는 정수가 있는 곳에 주소를 a에다 줍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하게 되면 a의 주소를 건너서 이렇게 1이라는 걸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걸 동적 타이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C에서 사용하는 건 원시 타입,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건 참조 타입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메모리 하면 어떤 메모리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컴퓨터에는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램이죠. 램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실행할 때 돌아가는 이제 메모리죠. 뭐 그거 말고도 CPU에도 메모리가 있습니다. 사실 캐시라고 이제 CPU에서 어떤 걸 실행할지 저장해 두는 곳인데 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랜덤 어세스 메모리라고 램에 대해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 메모리에서 코드를 실행할 때 메모리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곳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코드가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메모리 중에서. 코드도 이제 저장을 해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코드에서 선언한 아까 전에 A 같은 변수들, 그리고 힙,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공간, 이곳이 있습니다. 이제 힙에서 비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10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하나하나마다 비트잖아요. 그거를 대응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칸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칸에다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메모리가 넣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뭐 네 칸을 여기 하나의 데이터에 넣어줘서 그 주소를 넣어주고 이 네 칸에는 그 정수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 원시 타입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
참조 타입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A는 1, B는 1 이렇게 할당을 해줬고요. C는 2라고 할당을 해줬는데 프린트 ABC 하고 프린트 IDA, IDB, IDC를 해줬는데 ID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의 주소를 말해주는 함수입니다. 뭐 이렇게 ID에 대해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ID를 쳐보면 A와 B의 주소가 똑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이라는 아까 말했듯이 정수가 들어있는 그 주소에 A를 넣어줬기 때문에 A의 주소를 쳐보면 똑같은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이나믹 타이핑이면서 자료형이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국에 파이썬은 이렇게 C 언어처럼 자료형에 대해서 정의해줄 필요가 없고 또한 자료형이 객체라는 거, 모든 자료형이 객체. 그래서 파이썬 언어를 말할 때 순수 객체 지향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자료형을 선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변수 이름은 문자, 숫자, 그리고 언더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문자랑 숫자 이렇게 붙여셔도 좋고 근데 띄어쓰기를 하고 싶을 때 프로그래머들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A와 A에 각각 1과 2라는 값을 대입을 해줬는데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문자와 소문자는 컴퓨터에서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약어라는 게 있어요. 예약어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내에서 이 변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변수를 하면 이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true, false, none 나중에 불 이런 것도 알려드릴 텐데 이런 변수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 이름으로. 먼저 정수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수형이기보다는 아예 자료형 모든 타입을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 정수형은 int 타입 그리고 long 타입입니다. int 타입 같은 경우에 C 언어에서 정수를 4바이트로 메모리 크기를 4바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4바이트는 1바이트가 8비트거든요. 그러니까 32비트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도 있어요. 32비트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32승 나누기 1, 나누기 2. 그러니까 2의 31승만큼 음수를 표현할 수 있고 1의 31승만큼 2의 31승만큼 양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32비트를 할당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나왔던 이런 물리적 메모리에 32칸을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표현하도록 한 건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C 언어에선 오버플로우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오버플로우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의 정수형 그리고 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래봤자 만약에 이 수를 넘어가게 되면 또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int나 long 이렇게 나눠서 정수형을 표현하지 않고요. 뭐 여기 더해서 unsigned라고 음수나 양수의 구분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파이썬에서는 오직 정수형으로 int를 지원합니다. 이 int형은 arbitrary precis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C 언어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28바이트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28바이트를 만약에 넘어간다면 4바이트만큼 계속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기억할 것은 파이썬에서는 정수형이 int다. 그리고 실수형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어가 부동 소수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1비트 총
아까 전에 보시면 플로트거든요. 더블인가? 플로트인데 플로트 같은 경우에 32비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1비트는 부호. 이제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이런 식으로 부호 비트고요. 8비트에는 지수 비트, 그리고 23비트는 가수 비트를 넣어줍니다. 이제 지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잖아요. 익스포넨트라고 하는데 지수 함수 이런 거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 8비트에 만약에 자연상수면 2.71818 1828 이 값 대신에 2점 몇이라서 소수점은 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2718 이렇게 다 넣어줘가지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가수 비트는 거기에 몇 승인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굉장히 옛날에는 아마 그냥 정수 앞에는 2.718이면 앞에는 2를 넣고 뒤에는 소수점을 넣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 부동소수점 방식을 채택하면서 좋아진 점이 많아요. 좋아진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게 바로 부동소수점 오차입니다. 뭐 이것도 한번 검색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커뮤 얘기를 하지? 컴퓨터 공학과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부동소수점 방식을 채택하면 어쩔 수 없이 0.1을 3개를 더했는데 그게 0.3과 같지 않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부동소수점이 어떤 건지 찾아보시면 실수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에는 실수형으로 플로트와 더블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트와 롱처럼 좀 더 확장된 버전이죠. 더블은.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 플로트만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수로 이렇게 3.4 이렇게 있고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38승 이제 가수 부분에는 이게 38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정확히는 2비트 그러니까 이진수로 해가지고 다르겠지만 그래서 파이썬에서 플로트는 정수랑 나눌 때 플로트형이 나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0을 써주지 않아도 점이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플로트로 인식을 해줍니다. 이런 거는 C 언어에서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 굉장히 원시적인 언어라서 정말 프로그래머들이 한 대로 한다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래머들이 간결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서 해석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 자료형들도 다 서로 변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료형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넣어주면 이 O는 원래 정수형이지만 플로트라는 걸 앞에 이렇게 가로에 쳐주고 넣어주게 된다면 형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이 플로트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5.3은 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플로트잖아요. 근데 그 인트에 넣어줌으로써 인트형이 됩니다. 물론 출력을 하면 5밖에 안 나오고요. 플로트에서 인트 변환 시 버림을 실시합니다. 반올림이 아니고요. 그래서 A는 B라고 할 때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산자인데요. 연산자 같은 경우에 이 순서대로 연산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순서대로 먼저 실행됩니다. 코드를 실행했을 때 괄호를 넣어주지 않게 된다면 괄호를 넣어주면 이제 괄호 넣은 게 먼저 실행이 되겠지만 괄호를 넣어주지 않게 된다면 여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수학이랑 연산일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하는데요. 지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수 이런 거라 다른 거라 생략하셔도 좋고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순으로 연산이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 먼저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 는는 자항과 우항의 값이 같다. 아까 전에 그냥 는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할당한다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수학할 때 쓰는 같다 기호가 아니라 할당한다. 이 a라는 변수에 1을 할당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는을 써주게 되면 할당 는은 이미 쓰고 있으니까 는을 써서 자항과 우항의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고요. 이게 그리고 느낌표 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학에서 원래 는하고 슬래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대신에 슬래시 이렇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느낌표 는을 통해서 자항과 우항의 값이 다른지 비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쓰는 거랑 같아서 자항과 우항을 비교하는 연산자인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and or not 같은 경우에는 음, 불형 사이에 넣어서 조건을 달아줍니다. 어, 만약에 true and true면 true를 하고 true and false면 false를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만약에 조건문을 하게 되시면 사용할 언어들이 있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리고 거듭제곱, 나누기, 그리고 정수형으로 반환하는 이건 아까 전에 인트랑 인트로 나눴을 때 무조건 플로트로 하지만 대신에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넣으면 인트로 반환되는 게 있다는 거 따로 연산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나오는데 느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변수에다가 그 뒤에 거를 할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이 옆에다가 는을 씀으로써 어, 만약에 a는 a 플러스 1이란 이런 코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거 대신에 a 플러스 는은 1을 사용해서 똑같은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항과 우항을 더한 값에 자항의 대입.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어쨌든 a는 a 플러스 1을 a 플러스는 1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런 게 있다 하고 확실히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검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 연산자인데 비트 연산자가 굉장히 사악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쓰실 일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배우더라고요. 기컴프에서 배우던데 여러분들이 비트 연산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비트 연산에 AND, OR, XOR 이런 게 있습니다. AND 같은 경우에는 00이면 0이고 01이면 0이고 11이면 1이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00이면 0이고 11이면 1인가? 어쨌든 굉장히 악랄한데 이것 역시도 그냥 이해 정도만 할게요. 2랑 2라는 비트를 왼쪽 열로 2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는 이진수로 나타내면 10이잖아요. 10을 왼쪽으로 두 칸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1000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나타낸 거 1이고 2고 4고 8이니까 8에 1이 떠 있으니까 이 숫자는 8이 되게 되죠. 그리고 11 같은 경우에 1011 이진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 1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0101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1과 4를 더해서 5겠죠. 그리고 AND 같은 경우에 101, 011 이렇게 있는데 AND를 수행하게 되면 10 이런 건 다 0이고 01 이런 것도 0이고 111 경우만 1이에요. 이걸 다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00이면 0이고 01이면 0이고 10이면 0이고 11이면 1이에요.
그래서 AND 연산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고요. 5, 3을 올 연산을 하게 되면 하나가 1이기만 해도 1입니다. 그래서 여기 102에 만나면 1이 되고 01에 만나면 1이 되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6이고요. 5와 3의 XOR 연산이었구나. 5와 3의 올 연산을 하게 되면 어, 아, 올 연산을 하게 되면 01 중에 하나만 1이어야 1이 되고 X 아니다.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원래 올 연산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1이어도 1이 되고 만약에 XOR 연산을 하게 되면 올 연산과 비슷한데 마지막에 1, 1일 경우에는 0이 됩니다. 그게 XOR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XOR 연산을 한 거고 여기가 올 연산을 한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썼네요. 어, 그리고 이제 단항 연산자로서 이거 물결 표시는 비트를 반전시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이해 보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컴프 이런 거 과목에서 쓰실지도 몰라서 이거는 다음 근데 좀 길게 설명할 것 같아서요. 다음 2주차 강의에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형은 불령입니다. 불령 같은 경우에 시에서는 명시적으로 선언한 자료형이 아니에요. 시에서는 굉장히 어, 굉장히 뭔가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던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살펴보면 조건문이나 반복문 나중에 이런 게 있는데 false는 0이라는 값을만 사용하고 0 이외의 값은 모두 true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찾아와 보시면 C에 완전 불령이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C에는 헤더 파일이란 게 있어요. C에다가 이렇게 기능을 덧붙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불령이란 자료형이 있긴 합니다만 기존 C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 불령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예약어를 도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음,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잔재가 남아있는 게 true라는 값을 1로 생각을 하고 false라는 값을 0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C에서는 0 이의 값에 대해서 true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어, A는 2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false라는 값을 반환했잖아요. 그러니까 true는 오직 1만 하고 false는 0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벌써 40분이네요.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 C에서는 문자 자료형이라고 CHAR 자료형이 있었고 문자열이라고 STR, 스트링의 약자인데요. STR이라는 자료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체열 같은 경우에는 변수 한 칸에 하나에 넣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문자열 같은 경우에 이제 배열이라고 해서 연속되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준 거예요. 해서 연속되는 메모리에 한 칸에 하나씩 값을 넣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는 뭐 문자열 끝표시 문자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 값을 넣어서 사용할 때도 빼서 이렇게 한 칸씩 빼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배열이란 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배열 같은 경우 array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C 언어는 어떤 자료형인지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수 이름하고 옆에 대괄호 표시로 이렇게 배열을 선언할 수 있어요. C 언어에서는 10이란 거를 하면 10칸을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값에 접근하는 데는 0부터 9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문자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배열로 선언을 하지는 않지만 배열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1 값은 A0, 2 값은 A2, A1, 3 값은 A2 여기
문자 끝 표시 문자는 A3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도 동일한데요. 파이썬도 이런 배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파이썬은 이 체어 자료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스트링, str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x는 CNU, y는 베이스 이렇게 할당을 했잖아요. 그럼 문자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넣었을 때 따옴표 표시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옴표 표시를 함으로써 이 x 자료형이 스트링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C에서는 큰 따옴표, 그러니까 따옴표 두 개 있는 것만 문자열 선언하는 데 쓰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 모두 스트링을 선언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예제 코드들도 다 혼용해서 쓸 거예요. 뭐 사실 하나로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력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프린트 A를 그냥 A라고 적어서 출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프린트 함수랑 그냥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다르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프린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스트링도 배열처럼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1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말했죠. 그러면 1자리에 c, 2자리에 n, 3자리에 u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0, 1, 2로 인덱스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이라는 인덱스에 접근하게 되면 두 번째 값에 있는 n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문자 하나만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에서 다음과 같이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C에서 없었던 파이썬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문자열을 합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는 띄어서 하니까 띄어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는 붙여서 하면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연산도 역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에는 플러스랑 곱하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 x를 두 번 출력하라 이런 게 돼가지고 두 번 출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조금 이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열 앞에다가 공백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이스케이프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C 언어에서부터 있었던 건데 문자를 프로그래밍 할 때 이쁘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안에 넣게 되면 이스케이프 코드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주 사용하는 거는 뭐 백스페이스도 잘 안 사용하는데 널문자나 아니면 뭐 탭 간격 아니면 백슬레이스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이스케이프 코드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C 언어에서는 배열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둘의 역할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도 다른데요. 먼저 배열에서는 이것도 아까 전에 보셨던 코드겠지만 변수의 자료형을 선언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얼마나 차지할 건지 공간까지 써줘야 됩니다. 10칸이면 10칸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써줘야 하고 그 다음에 값을 넣고요. 뭐 그냥 여기서도 넣긴 하지만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1, 2, 3처럼 정수인 인트형을 넣을 수도 있고 동시에 뭐 스트링, str형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불형을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배열은 C 언어에서 배열은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해요. 리스트형을 선언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타입을 하면 리스트 이렇게 나오고, 출력을 하게 되면 대괄호까지 포함은 안 하는데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str에서 값을 접근한 것처럼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데요. 0 값을 접근하게 되면 1, 이 값이 출력이 돼요. 3에 접근하게 되면 a에 접근하게 되고요. 5 값에 접근하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여섯 번째인 불형에 접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다르게 정수, 문자형, 불형 이렇게 따로 다른 자료형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정말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뭐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렬을 하고 역순을 정렬을 하고 인덱스의 위치를 알려주고 요소를 중간에 삽입하고 제거하고 축출하고 수세고 리스트 확장하고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A 뒤에 붙여서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 함수가 하는 역할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찾아보면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파이썬 강의를 하면서 생각한 게 파이썬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때 들어보신 기컴프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기컴프라는 과목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어, 이거 어펜드 쓰면 요소가 그냥 추가돼. 한번 해봐.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셔요. 근데 제가 지향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썼을 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메소드가 있고 어떻게 하는 걸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보다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알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스트에서는 인덱싱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배열에도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할 수 있지만 특이하게도 이런 는 표시가 있어요. 는 맞나?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는데 콜론이죠, 콜론. 콜론을 사용해서 어, 여기 보면 이것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이 마이너스 값을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C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 마이너스 값을 사용함으로써 맨 뒤라는 걸 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열이라는 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우셨을 텐데요. 그래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리스트를 넣음으로써 리스트에도 리스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이중 배열이죠. 이중 리스트죠. 그래서 리스트가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리스트에 또 접근하면 할 수 있고요. 접근한 방법이 뒤 하나 더 인덱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한 요소로 보고 0, 1, 2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요. 이렇게 뒤에 하나 더 넣어주게 되면 그 안에서 0, 1, 2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은 0, 1, 2에서 이 중에 맨 마지막 이 값에 접근을 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게 된다면 0, 1, 2에서 뒤에서부터 하나, 둘 번째인 1 값에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8 값이 나오게 되고요. 2하고 콜론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2는 이제 7, 8, 9 여기 요소에 접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콜론을 넣게 되면 그냥 콜론 말고 원래 보통 앞뒤에 숫자를 쓰거든요. 앞뒤의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을 출력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만약에 숫자를 넣어주지 않게 된다면 어, 리스트가 존재하는 인덱스의 첫 번째와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연과
마지막인 2가 자동으로 넣어지게 되는 거죠. 쓰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0부터 2까지 모두 접근을 하기 때문에 7, 8, 9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뭐 그냥 만약 사실 이거 없어도 그냥 A2 하면 이렇게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는 앞에 쓰지 않았으니까 0이죠. 근데 뒤에가 2예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 앞에 콜론 이렇게 있으면 안 쓰면 앞에는 0인데 뒤에는 이제 인덱스 2에서 하나를 추가한 3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 콜론 3이면 0부터 2까지만 접근을 하게 돼요. 0은 포함인데 뒤에는 포함 안 하는 그 범위만큼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앞에는 안 썼으니까 0인데 뒤에는 2라고 써줬으니까 0부터 1까지만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0과 1 요소인데 그래서 0과 1 요소만 출력이 됩니다. 이 요소는 출력이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0과 2라서 얘는 1, 2만 쓰고 얘는 4, 5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앞에 이렇게 콜론을 써주게 되면 뒤에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도 연산이 가능해요. 근데 리스트가 A랑 B를 더했으니까 인덱스 A의 0값과 B의 0값을 더하고 A의 1값과 B의 1값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것 같지만 그거는 배열에서의 연산이고요. 리스트에서 연산은 A와 B를 더하게 되면 그냥 붙이게 됩니다. 앞에 배열에 앞에 배열에 뒤에 배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B를 더하게 되면 1, 2, 3, 4, 5, 6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len이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자주 쓰니까 기억해두면 좋은데 리스트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를 하면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도 쓸 수 있는데요. 곱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두 번 출력하면 됩니다. 스트링이랑 똑같아요. 너무 강의를 몰아서 해서 죄송합니다. 곧 끝나지는 않는데 1시간 예정했던 시간보다 넘어가네요.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투플형 같은 경우에는 값이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앞선 리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소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정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면 튜플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런 메소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리스트에서 값은 변환할 수 없고 그냥 읽기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의 리드 온리 버전이라고도 하고요. 대신에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리스트처럼 정수형, 뭐 스트링형 이렇게 타입이 다른 것들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괄호를 넣어서 정의를 하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만 넣어도 이게 타입 A를 쳐보면 리스트라는 클래스라는 거를 얘가 인식을 하지만 투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괄호만 넣어줬다고 해서 투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괄호랑 따옴표가 있어야지 투플이라고 비로소 인식합니다. 그냥 괄호만 넣게 되면 이렇게 B처럼 정수형으로 인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처럼 인덱싱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투플의 특징 하나는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한번 정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임시로 A의 값을 변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연산도 똑같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형 변환이 튜플은 이터러블한 객체만 튜플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터러블이라는 것도 사실 파이썬의 C에는 없던 파이썬의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2주차에 설명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한번 강의 자료 보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딕셔너리형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건 C에는 없던 건데 이거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앞에 키 값 그리고 콜론하고 밸류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요. 키, 밸류 이게 반복하는데 키 값에는 불변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밸류 값에는 변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리스트나 어, 문자열이나 아니면 정수형 같은. 근데 키 불변이라고 이제 투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인트 아니면 그러니까 정수형 아니면 문자열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한번 이렇게 값이 넣어지게 되면 키 값은 바꿀 수가 없다.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료형도 다 넣을 수 있는데요. 딕셔너리는 이 메소드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소드를 기억한다기보다 메소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키 밸류라는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딕셔너리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자료형들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정수형, 뭐 문자열 아니면 투플도 들어갈 수 있고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키 같은 경우에 키의 값들을 반환합니다. 여기서는 A, E, CNU, 매드 이 투플이 반환되겠죠. A 밸류 같은 경우에 밸류 값들이 반환이 되고요. A 아이템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반환이 됩니다. 어, 투플 근데 특이한 거는 이 두 개가 투플형으로 반환된다는 점이에요. A라는 정수랑 문자열이랑 컴마 1 이런 투플로 반환이 돼요. 이제 나중에 반복문 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A.get을 사용하게 돼 A.get이나 A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A 인덱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어,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오직 키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특이한 점은 여기서는 문자열 A, 정수형이 그리고 투풀이 되겠죠. 그래서 1, 2, 3을 하게 1을 하게 만약에 0을 하게 되면 A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없는 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A get 같은 경우에는 none이라는 걸 출력을 하게 돼요. 이게 또 아까 전에 말했던 원시 타입과 참조형을 가리게 된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원시 타입 같은 경우에 메모리에 직접 넣기 때문에 만약에 메모리에 들어갈 값이 없으면 오류를 냅니다. 근데 참조 타입 같은 경우에 이 none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 수학에서 0이라는 걸 발견했듯이 none이라는 게 생각보다 프로그램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참조 타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get 같은 경우에 none이라는 걸 표현하지만 a, b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b 값이 그 키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키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게 된다는 거. 집합형이라는 자료형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요. 수학의 집합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연산. 대신에 뭐 쓸 때는 중복을 없앨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11, 2, 3, 5 이렇게 써도 1, 2, 3, 5만 저장되고 CNU 매드 중에 뭐 겹치는 C 같은 경우에 단 하나만 존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엔 입력과 입출력입니다. 먼저 입력은 input이라는 함수로 받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로 받는데 input 함수는 항상 문자열로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서 크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작게 적어놨네요. input 함수는 항상 문자열로 받습니다. 굉장히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것 중 하나라서 다시 말할게요. input 함수는 항상 문자열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에 input 함수를 써서 실행하게 되면 콜앱에서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 창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저는 10이라는 값을 입력해 준 건데요. 창이 떠서 10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A에 내가 입력해 준 10이라는 값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10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썼을 때는 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쓰지도 않았고 그냥 10이라고만 썼는데 A의 타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항상 문자열로 받는다. 근데 그리고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인풋 함수 안에 문자열을 넣어서
이런 문자열을 출력해 줄 수 있어요, 앞에. 그래서 A에다가 나는 리스트를 넣고 싶은데 하고 대괄호 1, 띄어쓰기, 2, 띄어쓰기 이거 다 그냥 제가 쓴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A를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만 보면 리스트 같은데 A의 타입을 물어보니까 문자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괄호, 그리고 공백 이것까지 다 그냥 A 값에 모조리 다 들어가는 겁니다. 1, 2, 3, 4, 5가 저장이 된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여러 정수는 어떻게 입력을 받아야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이건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1, 2, 3, 4, 5를 다 써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넣어봤더니 1, 2, 3, 4, 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변환을 써줬잖아요. 아까 전에 쓰지 않았는데 형변환을 써주니까 리스트로 써주니까 다음과 같이 1, 2, 3, 4, 5가 들어갑니다.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리스트고요. 리스트로 변환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받은 거는 문자열이지만 문자열을 리스트로 변환했기 때문에 리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이 값들이 모두 문자열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리스트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코딩 테스트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백지원을 하실 때 백지원 하라고 여러분들께 시킬 건데 그럼 리스트로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냐를 물어보실까 봐 여기 C에서는 어떤 값을 받고 배열했다 넣을 때 이런 방식으로 넣습니다. 만약에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배웠다면 뭐 반복문을 사용해서 넣긴 하는데 이거는 한 값을 넣을 때 이런 방식으로 값을 넣을 곳을 먼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값도 잠시 내가 입력했던 값도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스캔f라고 해서 인풋 대신에 C 언어에서는 스캔f라는 걸 쓰는데요. 정수를 받은 다음에 그 값을 배열에 넣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뭐 파이썬에서도 이런 식으로 코딩이 가능합니다. A라는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 B에다가 인풋은 문자열이니까 int로 바꿔서 B로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A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A를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리스트에 넣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파이썬은 정말 간결한 걸 원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아름다운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파이썬 틱하지 않은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썬처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이썬 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뭐 인풋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인풋만 제외하면 앞에 있는 코드에 비해서 정말 깔끔합니다. 리스트, 인풋하고 점 스플릿 이렇게만 받으면 입력에 이렇게 CNU, 매드, ABC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어, 공백이 띄어쓰기 스페이스 단위로 인식을 해요. 스플릿 함수를 넣으면. 그래서 CNU, 매드, ABC 따로 이렇게 리스트에 넣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리스트 정수로 리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받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수 같은 경우에는 맵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사실 나중에 함수 부분에서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입력받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서 맵하고 int 그리고 input 함수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너무 긴데 그냥 생략해서 보시면 int랑 input 함수 두 개에다가 input 함수 뒤에는 split 그리고 만약에 그냥 공백 기준으로 띄어서 입력을 받고 싶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되지만 그러면 그냥 1 스페이스 2 스페이스 12 이렇게 넣어도 그냥 넣어지게 되는데요. 컴마 단위로 입력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컴마 단위로 입력을 받고 싶다면 스플릿 안에다가 컴마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1, 2, 이렇게 적으니까 1, 2, 10, 1, 2, 3, 4, 1234 이런 식으로 넣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 함수를 사용해서 인풋을 인트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요. 출력 함수예요. 인풋도 함수지만 출력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어요. 셀에서 help print라고 적게 되면 value, 프린트할 밸류들 이렇게 적는데요. 그 뒤에 set하고 end가 있습니다. 먼저 set 같은 경우에는 ABC 그냥 프린트하게 되면 1 스페이스 2 스페이스 CNU가 되겠지만 set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사이사이에 컴마를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end는 이 프린트 함수가 끝날 때 원래는 줄을 자동으로 바꿉니다. 파이썬 원래 C는 그렇지 않은데 C에서 항상 줄 바꿈을 할 때 그 escape 코드 이런 거를 적었어야 돼서요. 근데 줄 바꿈 할 일이 그냥 프린트 함수 자체에서 그냥 바로 줄 바꿈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관용적으로 넣어주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본 값들인데요. 여기서는 기본 값이 여기서는 세트가 스페이스로 구분하게 돼 있고 여기서는 줄 바꿈이 기본 값인데 우리가 값을 바꿈으로써 다음과 같이 붙여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냥 파이썬이 정말 깔끔한 걸 원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출력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요. 그러면 다른 이제 다른 문자열하고 정수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같이 출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정수형을 문자열로 변환하면 됩니다. 정수형을 문자열형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문자열끼리는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현재 시각은 10시 10분입니다. 이 10이 문자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변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C의 서식 문자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변환 문자, 뭐 서식 지정자 다양하게 말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C에서 내려온 거라 C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서식 문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인트 같은 경우에는 %d, 플로트 같은 경우에 %f 옆에 표처럼 서식 문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앞에 뭐 10을 넣어서 10칸을 뒤에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점 10을 넣어서 그 소수점 아래 10칸까지만 출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0, 5를 넣어서 앞에 5칸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거는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퍼센트 포매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C의 서식 문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파이썬이 C로 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식 문자를 지원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파이서닉하지 않은 코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C를 하는 사람한테는 익숙한 코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C처럼 컴마를 사용하지 않고요. 컴마 사용하지 않고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뭐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A만 넣어줘도 되는데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괄호를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어, 퍼센트 포매팅 할 때는 컴마 안 넣는 거를 주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장려하는 거는 아, 맞다. 이거 또 포매트 함수가 있는데요. 포매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서식 문자를 약간 변형한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문자열 그리고 점 포매트라는 메소드예요. 이제 이렇게 뒤에다 점 붙이고 사용하게 되면 메소드는 대괄호 안에 ABC라는 값을 순서대로 집어넣으라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도 알아서 자기가 정할 수 있고요. 대괄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포매팅을 사용할 때 대괄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2번 사용하든지 아니면 안에 값을 넣고 대괄호를 사용하고 싶으면 3개를 넣으면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인덱스 접근하듯이 0, 1, 2 값으로 각각 될 테고요. 그리고 포맷에서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먼트, 이어 순서가 다른데 변수 이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어인 A가 출력이 될 테고 먼스인 B가 출력이 될 테고 데이트인 C가 출력이 되고요. 뭐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형인지랑 그리고 순서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여기에 집어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열로 정의해서 문자열을 넣어줬다면 여기선 정수형을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이죠. 이것도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포맷 함수도.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f 스트링이라는 방식입니다. 정말 간단해서요. 앞에 큰 따옴표 앞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앞에 f라는 것만 넣으면 그 대괄호 안에 변수 이름을 넣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출력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C에 있었다면 정말 편하게 프로그래밍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3.6 버전부터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 어떤 포매팅보다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매팅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 이거 f스트링이나 아니면 퍼센트 포매팅이라는 거. 이제 강의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객체와 클래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전에 어, 이해 보수법 컴퓨터 2비트 이진수에서 동작하는 방식을 봤잖아요. 비트 연산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해 보수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에서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 보수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터레이블과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요. 그리고 또 검색해보면 좋은 건 오버플로우랑 부동소수점 오차. 만약 검색해보시면 이거에 관련해서 뭐 문제됐던 것들도 있고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 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중지해. 네, 녹화 중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